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좀 날씨가 풀린 것 같아요. 날씨는 풀렸는데 증시는 안 풀린 것 같죠? 아닙니다. 증시는 어차피 똑같아요. 바다가 친 증시이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는 증시인데 왜 오늘 그게 빠졌냐? 미증시가 어저께 많이 빠졌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다. 경계감이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유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어저께는 급락이 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되냐? 우려감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앞전에 시장에서 빠졌다가 바닥 찍고 나서 반등해서 1900포인트를 건드렸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면은 직전 저점 깨고 또 빠지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들이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종목이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악재가에 맞춰지니까 더 크게 빠지니까 우려감이 또 커진 거죠. 근데 앞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주 FOMC 특별하게 나올 것이 없다고 그랬죠. 즉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미증시 같은 경우는 FOMC 전날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급등이나 급락이 잘 안 떨어진 경우예요. 보통 이제 반등 쪽은 잘 나오긴 하는데 FOMC 전날에 급락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오늘 중국에서도 급락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또 한 번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간단합니다. 지금 구간대에서 밑으로 빠진다? 겁먹을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셔야죠. 어저께 제가 꼭 봐야 될 종목들 딱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려요? 내일이나 모레 눌림목 잡는 자리. 시장에서 조정 시에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대에서 못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된다. 그럼 이렇게 돼요. 1900을 회복한다면은 불안해서도 못 삽니다. 왜? 좀 더 싼 가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바닥에 나왔을 때는 마인드가 강해야 돼요. 받아쳤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 제가 이 방송에서 뭐라고 했었느냐? 시간을 좀 더 두면은 증시는 분명히 윗방향 크게 간다. 그 관점을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겁먹을 건 아닙니다. 사야 될 구간이고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증시를 보니까 어떻게 흐름이 나옵니까?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있었죠. 그 외국인들 매도가 더 크게 확대가 되느냐? 아니죠. 외국인들 매도는 1800억 정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1월달 초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나올 때 하루에 3천억, 4천억씩 출회가 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완화되고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오늘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실린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의 매도가 증시 전체적으로 약세를 떨어뜨렸는데 기관에서 매도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전기차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부분이 악재로 인식이 되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중국 증시가 직전 저점을 깨서 내려왔습니다. 중국이 왜 빠졌냐? 국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냐? 아니죠. 중국의 국영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입니다. 그건 중국 문제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겠죠. 왜? 중국은 바닷가에서 등락이 원래 센 국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우선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죠.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전체 작년 4월달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왔죠. 하락 추세 돌파도 했었다가 이 라인대에서 채널 패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이 라인대가 바닥으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을 맞춰주고 있었는데 이 라인대를 지난주에 한번 크게 빠졌었죠. 빠지면서 저점 만들고 반등해서 어떻게 합니까? 추세 하단 자리 때를 회복했죠. 그러면 이탈 회복했으니까 그 다음 필요한 뭡니까? 지지테스트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지지테스트를 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지지테스트 받고 나서 내일 추가적인 강세가 뛰긴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강세가 다시 한번 윗방향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왜?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오늘 거래대금 어떻게 됩니까? 크지가 않죠. 무슨 말입니까? 시장에서 오늘 투매가 일시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인 물량의 출회는 제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량 출회가 대부분 어디서 되었습니까? 개별적인 악재를 오늘 두들겨 맞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유가가 시장에서 앞전에 중요할 때 이탈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올 때 배경은 뭐였습니까?
그동안 매도가 많았던 쇼 커버링이 일어났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한파가 크게 나타나면서 난방유 수요가 크게 급증을 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러면 앞쪽에 꺾일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수급적인 부분이 있었고 우려도 있었고 이란에서 경제 제재 해소가 되면서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적으로 나타날 게 뭐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유가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바닥을 쳐줬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조정받고 다시 가는 과정이 나타날 뿐입니다. 유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앞전에 시장에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2014년부터 100불대에서 크게 한번 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떨어졌고 세 번째 3단 하락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전에 하단 추세가 이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 때를 이탈하면서 시장에서 충격이 한번 더 온 거죠. 왜? 32불, 30불대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라인 때를 깨니까 27불, 28불까지 떨어진 거고 깨고 나서 시장에서 뭐라고 나와요? 25불 간다, 15불 간다, 20불 간다.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목표 주가를 막 떨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라인대에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국내 증시와. 국내 증시는 이탈하고 나서 보통 추세를 이탈하면서 회복하고 돌파가 나왔을 경우 GTS 봤듯이 이번에는 유가 같은 경우는 이 추세 라인대를 돌파를 못했죠. 그 돌파 못하면 무슨 자리 만들겠습니까? 단기 쌍바닥 만들고 돌리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가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선 바닥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오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시장이 이미 미증시 바닥을 쳤다 이거예요. 국내 증시도 바닥을 쳤다. 실적의 우려 이미 선반되어 있었죠. 미증시에서 애플이 오늘 실적 발표 나온다. 애플에 대한 실적 우려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미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 깔아놓은 상태에서 크게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 실적 우려, 경기 우려, 그 다음에 유가 하락, 이게 주 하락의 요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화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떨어져봤자 뭡니까? 시장에서 한번 흔든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종합주가 차트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종합주가 차트를 볼 때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앞전에 1월달 들어와서 추세를 깼죠. 그동안 이 상단자리 돌파 기대치를 깼다가 시장에서 투매가 여기서 한번 크게 나왔죠. 이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기가 동반매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또 한 번 떨어지니까 무슨 자리예요? 세 번째 투매 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투매 자리 때에서 저가 매수 받치는 물량이 나타난 케이스. 지금 이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간단하죠. 1850짜리 미만에서도 버텼던 그런 흐름이 이제 겨우 1900 한번 갔을 때 못 팔았다? 아니죠. 여태까지 기본 하락폭이 있으니까 최소 1950원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현금 맞는다? 아닙니다. 지금 자리대는 뭐예요? 받아야죠. 만약 오늘 시장에서 겁나가지고 던졌다. 그러면 내일 강세를 띄거나 아니면 바로 빠르게 1900 간다 했을 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잡기가 힘듭니다. 그게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슷한데 내가 던진 가격하고 던지고 나서 그 종목을 다시 살려고 할 때 가격 차이가 뭐 몇 프로 정도 차이 안 난다면 살 수 있습니다. 팔고 나서 올라간 자리가 7%, 10%가 되면 진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왔을 때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마인드를 강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도 아까 확인했어요. 그 유가도 바닥 잡고 올라간다. 그럼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는 거죠. 시장에서 1월달 딱 들어가자마자 위안화 평가 절하.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원달러 환율 상승.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환율에 대한 노출이 나타난다. 외국계 자금이 유출된다. 외국계 자금 어제 봤습니다. 또 봤습니다. 여러 번 봤죠. 16조 단기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었냐? 있었다고 그랬죠. 2013년도 뱅가드의 벤치마킹 변경과 테이퍼링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출해.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리스크온, 즉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증가할 때 국내 증시 급등. 지금 외국인 자금들 다 나갔죠. 그 외국인들 자금이 지금 현재 예전에 비해서 대규모 자금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지금 중동 자금이다라고 하는데 그 규모도 얼마 안 남았죠.
그 이게 마무리되면은 외국계 자금의 유출이 제한적이라면 시장에서 위안화나 달러 인덱스나 이쪽에서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어떻게 됩니까? 안정을 찾겠죠. 그럼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갔었죠. 위안화 평가 저력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러면 환율이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 때, 이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 빠지고 나서 찬압했던 상단 자리에서 넘어갔어요. 보통 우리가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넘어가고 나서 단기적으로 한 2주 동안 1204원에서 1215원짜리 때에서 박스권을 그렸죠. 그런데 이게 이탈이 됐습니다. 이탈될 때 어떻게 나왔어요? 국내 증시가 19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환율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올라간 자리 무슨 자리? 되돌림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되돌림 맞고 다시 떨어진 구조 되면 뭡니까? 종합주가 지수도 똑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저께 지수 자체가 하루 더 가고 나서 조정을 받건 조정받고 그 다음에 강세에 뛰건 상관이 없는 위치가 오늘 위치입니다. 지수 자체가. 그러면 시장에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늘 조정 줄 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종목들은 특징이 뭐예요? 이미 수급이 돌아갔고 모멘텀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주가 역시도 바닥을 먼저 잡아놨으니까. 시장에서 주도주가 완성이 되고 탄생이 되고 할 때 먼저 수급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밸류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시장보다 먼저 바닥을 찍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필히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되는 그런 종목군인 거죠. 자, 선물 차트 한번 볼게요. 선물 60분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60분보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떤 그림이냐? 12월 달에 이제 고점을 만들고 계속해서 하락했죠. 하락하다가 앞전에 저점 자리 때가 이 라인이었는데 226자리 7자리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에서 한번 크게 뺐죠. 근데 이때 뺄 때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매도가 42,000개까지 갔습니다. 역대 한 5번째 정도로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 커버링을 언제 다 끝냈습니까? 바로 이날 오후와 바로 그 다음날 이날 대규모 팔았었던 만기약을 바로 청산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추가적으로 선물 매도를 더 강하게 때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시장에서 더 매도를 하기에는 자기네들도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대규모 42,000개까지 만들어 놓고 만기에선 축소하면서 반등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외인들 선물 매도 4,000개 정도 나오죠. 그러고 나서 오후장 어떻게 합니까? 선물 바로 축소하죠. 왜? 시장이 빠질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추세를 목요일날 돌파를 하고 오늘 이탈했다 다시 살려놓고 마무리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구간만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뭘 만듭니까?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든 거죠. 오늘의 저점 자리가 왼쪽 어깨 라인을 그대로 지지를 받아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내일 약간의 갭상승만 나와서 230마디 폭을 돌파를 해주면 직전의 고점 자리 때는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위치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환율적인 부분도 있었고 국내 증시에서 추세 돌파 지지 라인이었던 것도 있었고 시장에서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왔었죠. 근데 오늘 하락권에 하나가 이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을 다 팔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예요? 오늘 시장에서는 자리 만들고 다시 넘어갈 수 있는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시장은 뭐가 남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시장 빠진 거는 중국 자체적인 기업 문제 어쩌니까 제외를 시켜버리시고 오늘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 되는 거고 오늘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전날은 거의 대부분이 급락으로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국내 증시는 오늘 미선물 하락을 선방했죠. 그럼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갭상승이 나오면 더더욱 좋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추세 전환 시그널까지도 완성이 되는 그림이 되는 건데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여파를 많이 받았어요. 중국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 일찍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중국의 이제 버스 전기차 관련된 버스 그쪽에서 판매는 많은데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리가 발생된 게 뭐냐 보조금을 갖고 약간 편법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나라 돈 빼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고
국내 배터리 관련돼서 제품이 이제 규제를 주로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삼성 SDI가 15% 이상 급락이 떨어지고 LG화학도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회사가 적자가 이어지고 올해도 흑자 전환이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때 캐시카우가 있고 안정적인 실적을 갖추고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녀석은 좋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캐시카우 없이 단순히 성장성만 있는 종목은 어떻게 돼요? 모멘텀이 좋을 땐 계속 갑니다. 그런데 모멘텀이 악재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 전기차는 앞으로 배터리나 이쪽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죠. 전기차는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커지는 산업이 맞습니다. 다만 배터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하나의 축일 뿐이에요. 하나의 부품일 뿐입니다. 비중이 제일 크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상태에서 오늘 악재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 악재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성장성 하나만 보고 왔던 삼성 SDI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세게 떨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 삼성 SDI였고. 그러면 삼성 SDI나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절대 못 올라가냐? 그건 아니죠. 다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LG화학 차트를 한번 보면서 LG화학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LG화학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면 LG화학이 지금 위치가 한번 반등이 나오고 꺾이거나 추가 하락이 떨어진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은 28만 7천 원 정도 때 되면은 지지가 나올 것이다. 그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악재도 떨어지고 장중에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었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거기다 우려감까지도 오늘 같이 받아보는 거죠. 근데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LG화학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그러니까 거의 부합했다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LG화학은 순수 뭐예요? 기존에 배터리 부분의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이 꺾였다 정도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GM이라든지 다른 쪽에 배터리 공급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있는 케이스죠. 그리고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주가가 삼성 SDI처럼 크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LG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를 보니까 LG화학이 많이 오르게 올랐어요. 작년에 이제 뭐 16만 원대 하던 것이 거의 34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2배 올라갔죠. 근데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을 받았던 것은 사실 하반기부터 받았죠. 하반기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동안 상승 기수가 엄청나게 길죠.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시장이 바뀐다.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새로운 주도주가 필요하고 기존에 강세 뛰던 종목은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엄청나게 강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직전에 고점 라인대, 작년 상반기 고점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지켜줬는데 이 마디폭이 전체 상승폭의 38.2% 조정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정 잘 받은 겁니다. 가격 조정은. 그럼 이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단기 급락이 떨어지니까 소화하는 과정이 좀 거치겠죠.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모멘텀 받으면서 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삼성 SDI 차트는 제가 안 만들어 왔는데 삼성 SDI 차트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 근처까지 왔죠. 차이는 뭐예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가 그리고 성장성 있는 종목하고 차이입니다. 우리 이쪽 PD분이 센스가 너무 좋으셔서 바로 삼성 SDI 차트 띄워주셨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차트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오늘 14%, 15% 급락이죠. 그러면 삼성 SDI는 앞전에 이 라인대 자, 이때 11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직전에 저점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 SDI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죠. 그럼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지지를 어디서 받아줄 거냐? 85,000 라인 정도가 중요 가격인데 그 자리를 지켜주느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들어와야 되니까 모멘텀 들어오는데 실적이라도 이런 것들이 빠르게 돌아갈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삼성 SDI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럼 차이는 뭐예요? 삼성 SDI는 상승폭을 다 반납한 케이스고 LG화학은 상승폭의 38.2% 정도의 되돌림 수준을 보였다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주도주다 할 때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성장 모멘텀에 들어와서 재평가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훨씬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주가가 빠지니까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전기라든지 전장 부품에 진출한 기업들도 주가가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봐야 돼요? LG전자는 배터리 부분이 아니죠. 말 그대로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 쪽으로 진출한 건데 오늘 LG전자 실적은 어떻게 나와요? 잘 나왔죠.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성장성하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겠죠. 중국에서의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규제 들어간 것이 보조금을 삭감한다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무너지도 않고 반등 탄력은 좀 제한은 된다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죠. LG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 LG전자도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죠. 강한데 LG전자는 지금 현재 큰 그림 볼 때는 좋습니다. 왜? 실적이 캐시카우가 있으면서 가전제품이라는 캐시카우가 있으면서 전장 부품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있는 거고 오늘 실적 발표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게 되면은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이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이어진다로 되는 겁니다. 특히 하반기에 GM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 공급하기로 한 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모멘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우선은 지금 이 라인 58,000원 전후한 자리대인데 이 라인대가 지금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의 받쳐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간다면 추가 시세를 더 윗자리를 볼 수 있겠죠. 근데 넘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단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위치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나쁘다는 아닙니다. 현재 다만 투자 심리가 앞전에 전기차 관련해서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이 일정 부분 꺾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숨고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박스권을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우선은 중요 가격대가 이 가격입니다. 여기가 53,000원 정도 될 텐데 53,000원 짜리 때는 이탈한다 할 때는 LG전자가 좀 더 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샷법. 이제 최근 들어서 원샷법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죠. 이제 29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원샷법 관련해서 뭐 얘기 많습니다. 뭐 대기업들을 위한 거다. 뭐 또는 뭐 이게 일본에서 구조조정을 했던 방법 중에 하나를 갖고 와서 국내에서의 경제개혁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얘기 많은데 간단하게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원샷법을 통해서 그동안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지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현재 지분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가 많이 안 된 대표적인 기업이 딱 두 군데입니다. 롯데와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러면 롯데와 현대차 그룹에서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좀 더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했는데 현대차 실적도 예상치 소폭 하회를 했죠. 다만 현대차는 앞으로의 전망이 좋겠고 그리고 주가도 추가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하라고 볼 필요는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 하나 정도가 현대글로비스인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관련해서 뭐 지분을 좀 많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갖고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올해 업황이라든지 현대글로비스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특히나 환율이 올라간 부분 그리고 유가가 빠진 부분 역시도 수혜로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좀 가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보게 되면 현대글로비스도 예전에 지분 관련해서 최상위 종목이다라고 주가를 영향받을 때는 30만 원 이상에서 움직였었죠.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그 흐름이 아니다라고 얘기 나왔다가 지금은 순수 실적 기대치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되었는데 주가가 앞전에 한번 무너지고 반등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죠. 그래서 단기 상가 패턴을 돌파하고 지지까지 받아준 케이스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샷법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21만 5천 원에서 23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매수는 이제 19만 7천 원에서 20만 사이 요 사이에서 한번 노리시는 거고 타겟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실적까지도 시장에서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단기적으로 보지 마셔야 될 종목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될 종목들, 꼭 보셔야 될 종목들, 그리고 이런 종목으로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 계속해서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권 났을 때 종목,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반등을 좀 더 수월하게 노리시고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깐슨컬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